나이가 들수록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면 편할까요? 아니면 혼자 사는 게 더 나을까요? 늙어가는 부모님을 두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외로움에 지쳐가기도 합니다.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실버타운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잠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전처럼 온 가족이 북적이는 삶은 사라지고 우리 부모 세대의 삶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듯한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깊은 시름에 잠기곤 합니다. 내 남은 삶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보내야 후회 없이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92세 현명한 어르신께서는 이 고민에 대한 놀랍고도 깊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누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당신이 더 길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삶의 공간을 가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92세 어르신의 지혜는 단순한 동거의 문제를 넘어 품위 있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위한 진정한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밝혀줄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92세 현명한 어르신께서 전해주신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공간의 독립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옆에 있든 물리적인 공간이 어떻든 간에 나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거나 혹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물론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은 분명 따뜻하고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가까이 붙어 지내면서 서로의 삶에 깊이 간섭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이나 서운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각자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보고만 있으면 잠을 자고 심지어 TV 채널 하나 고르는 것까지 서로에게 맞춰야 한다면 처음의 기대와 달리 피로감만 쌓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을 따로 쓰는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과 함께 살더라도 자녀의 퇴근 시간이나 생활 패턴에 맞춰 내 일과를 조절하기보다는 상하서 나만의 규칙과 리듬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묻거나 네가 시간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자녀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동도 우리 자신도 자녀의 삶에 얽매이게 만들어 독립적인 시간을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현명한 어르신은 자식이 내 옆에 있어도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외로운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려는 만약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된다면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의 공간은 서로의 허락 없이는 침범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우고 식사는 함께 하더라도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죠. 어르신께서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유지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해결하고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자신에게는 여전히 유능하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공간의 독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든지 간에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군임이 물론 혼자 사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혼자라는 사실이 큰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이런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마음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으로는 언제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손주들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 나의 일상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대화는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자녀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 만나는 횟수보다
만났을 때 얼마나 진심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에 있습니다. 어르신은 마음이 통하면 멀리 있어도 가깝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 멀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처럼 공간의 독립을 통해 나를 지키고 산이야 마음의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의도적인 연결, 그리고 질 높은 관계 맺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들고 고립된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92세 어르신은 오히려 이때야말로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든 가족 구성원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사회적, 정서적 욕구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격 없는 대화, 동호회 사람들과의 공통 관심사 공유, 봉사활동을 통한 의미 찾기 등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르신은 집안에만 갇혀 있으면 세상이 나를 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세상 밖으로 나아가 관계를 찾고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가수, 서예, 그림, 노래 교실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활동 자체보다 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얻는 유대감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때로는 단순한 동네 친구와의 산책이나 따뜻한 차 한 잔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께서는 기대하지 않는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자녀에게는 효도를, 배우자에게는 변치 않는 사랑을, 친구에게는 항상 완벽한 우정을 기대하다 보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에서는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함께하는 순간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와 아무 부담 없이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행복을 안겨줍니다. 이런 관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삶의 의미를 확장시켜줍니다. 어르신은 또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말하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잔소리보다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언자가 되어주는 동시에 좋은 청취자가 되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연결과 질 높은 관계 맺기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활성화됩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을 열고 세상 밖으로 한 발짝 내딛어 보십시오. 새로운 관계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줄지 분명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관계의 힘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자신만의 목적과 즐거움을 가꾸는 삶입니다. 92세 어르신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든 결국 우리 내면의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방문, 친구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누가 내 행복을 책임져 주겠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은퇴 혹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명확한 목적과 즐거움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뜨개질을 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통해 몰입감을 느끼고 고기를 및 작은 성취감이라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매일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추억에 잠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르신은 특히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익히는 과정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배우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뭔가를 배우고 발전한다는 느낌은 우리에게 큰 만족감과 자부심을 선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베푸는 삶 역시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도움을 받는 존재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손주들을 돌봐주는 것, 혹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행복한 노년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나 자신만의 즐거움과 목적을 찾아 가꾸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지혜로 넘어가 볼까요? 92세 어르신께서 전해주신 마지막 네 번째 지혜는 바로 변화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적응력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함께 살던 가족이 먼저 떠날 수도 있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삶은 강물과 같아서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전화를 거부하면 고통스럽고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궐신 그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핵심임을 알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죠. 하지만 어르신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한 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 싶었지만 건강 문제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혹은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혼자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랬어야 했는데 라며 과거에 얽매이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며 불평하는 대신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은 특히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충분함에 감사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족한 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해져 멀리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다면 집 근처 공원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거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식으로 삶의 즐거움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 어르신은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급함이나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때로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저 숨을 쉬고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네 가지 지혜, 공간의 독립과 마음의 연결, 의도적인 연결과 질 높은 관계 맺기, 자신만의 목적과 즐거움을 가꾸는 삶, 그리고 변화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적응력은 우리가 70세 이후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지 고민할 때 그 해답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누가 옆에 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마주하고 채워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어르신께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으신 이 말씀들은 분명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길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방면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나이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